네, 로마자 4번에 보시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 근데 위에서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죠. 법이 없는 영역에서도 행정작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장점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법치행정의 원리로부터 도피를 공법상 계약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법치행정의 원리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오남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계약을 너무 남는 안 된다. 뭐 이런 문제인식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그 오토마이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가 없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공법, 행정법이 태어났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 아빠가 고마운 건 고마운 거대. 나를 낳아준 게. 씨를 잘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런 게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보니까 오토마이어 같은 부정설이 있어요. 국가와 사인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대등한 지위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의사의 대등성이라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월적 의사능력, 공권력 행사 얘기하는 거죠. 권력적인 행위. 우월적인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은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법에서 권한을 부여해준, 수권해준 범위 안에서만 국가가 우월적 지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법관계와 달리 공법관계는 작용을 할 때, 움직일 때부터 바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공법은 사전 적용받습니다. 사법은 사후 적용받죠. 사법은 분쟁이 발생해서 싸움이 나야지만 비로소 법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잖아. 마음대로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죠.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공법은요, 국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정해진 법의 그 루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조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사전에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검사가 기소권을 막 남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드라마 작가들 엄청 똑똑하다고 했죠. 그놈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막 법을 막 드리블을 하거든. 법을 모르면 드라마 작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 생활을 반영을 해야지 개연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흥미를 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상당히 많이 알아요. 보통 작가들이 다 사시 출신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시보다 안 된 애들. 법은 아는데 시험 기술은 별로 없어. 시험 기술은 없는데 법은 알아. 뭐 이럴 때 작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의 기소권 행사라는 부분,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직 법 해석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다른 이유도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떤 정치적 의도 같은 것이 개입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유도 개입돼서 안 되는 거고 철저히 법 해석의 테두리 범위 안에서만 기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공권력 행사. 여러분들의 뭐 일반 행정권 행사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을 해석하는 범위 안에서만, 다시 말해 법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법대로 행동을 하라. 그러면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 우리한테 그것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긍정설의 입장인 거예요. 검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라는 데 본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까? 본질을 찾아보라고요. 대등한 지위에 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한번 생각해봐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도 공법상 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등한 지위, 원래부터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상호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의사의 대등성이 국민과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얄팍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지위에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 거고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건 언제나 가짜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건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의사 합치 쪽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본질은 그쪽에 있는 거고, 그렇다면 대등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 완전 대등인가? 완전 대등도 아니에요. 계약을 한 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한 다음에 국가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에? 그게 무슨 계약이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게 어딨어? 왜 그렇죠? 이건 사법상 계약이 아니니까요. 공법상 계약은 공익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완전한 서로의 의사 대등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의 대등성, 대등한 지위가 본질도 아니거니와 또 이것이 완전한 대등도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공법상 계약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요. 현재로서 학자들 중에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위 형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정설의 입장이 뭐가 되는 거야? 통설입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다수설이 아니라 아예 통설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법의 근거가 필요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죠. 예,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설. 그 다음 그렇지 않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에서 허용했을 때만 허용된다 라고 보는 게 부자유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자유설이 통설입니다. 계약 자유설이 법의 근거 없이도 계약은 충분히 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역시 본질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의사 합치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처분을 계약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겠죠. 원래는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거는 순서가 바뀌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계약은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계약은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합니까? 행정주체가 합니까? 계약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 이거 봐. 방금 전에 20분 전에 한 얘기도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라고 했잖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의 당사자가 사인과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야? 행정? 주체잖아요, 주체. 계약은 서로 권리의무주체끼리 하는 거라고요. 사람끼리 하는 거라고요, 사람끼리. 예, 내가 행정청이라 하면 이게 행정청이에요. 예,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관. 그러니까 내가 물건하고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해서 함께 정한다는 얘기예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서로가 의사합치를 통해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와 나 모두 다 권리 의무 주체여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걔네들은 뭐예요? 공법상 법인이잖아요. 법인이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주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지 행정청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나오는 건 행정청이 나오죠. 행정청이 나오겠지만 물론 행정청도 안 나오지. 공무원이 나오지. 그치? 예, 공무원이 나오겠지만 법적으로는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 거다? 국가하고 맺는 거다. 행정주체하고 맺는 거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체결 주체인 지금 행정청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행정주체에게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무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에 대해서 국가가 막 개입해서 나랑 계약 맺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상 적법 요건은 행정주체에게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처분 얘기할 때는 행정청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는 행정주체에게 권한이 있어야 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 있을까 없을까? 공법상 계약법 이런 게 있어요? 없어?
찾아봤어? 없다고 돼 있어? 어디? 그렇구나. 예, 없어요. 없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행정절차법 생각해봐. 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잖아. 그러면 행정작용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이잖아.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일반적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공법상 계약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되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야, 시리야. 있어? 없어? 왜 없어? 그렇다고 하는 거야? 네, 알았어. 신입처제잖아, 신입처제. 신입처제잖아,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5개밖에 없잖아. 신입생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다. 신입처지예라고 배웠지? 신입처지에 신고, 입법예고, 처분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신입처지에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죠? 신고, 예, 입법예고, 행정지도, 행정예고, 이건 아예 행위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나마 변수값으로 존재하는 건 처분 절차. 그러면 공법상 계약이 처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때는 공법상 계약에도 행정조차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공법상 계약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 처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게 결론이죠. 그럼 공법상 계약은 일반적 근거가 절대 없다. 그럼 이제 시리아가 한 말을 깨볼게. 예, 시리아가 방금 뭐라고 했어? 공법상 계약은 일반법이 없다고 하니까 개별법이 규정한 대로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지. 이 말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렇구나. 오늘은 족족 틀리냐? 오늘이 종강이어서 그래. 그치? 예. 원래 뭐야?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시작되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뭐. 그치? 내년 시험 때까지 뭐 계속 가는 거야. 그래, 한번 배웠다고 다 알면 뭐 학원이 망하겠지? 그래요. 방금 법률요법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 공법상 계약은 법의 근거가 필요 없다고. 윤수경 선생님 왜 화내셔? 소리 지르시네. 아니, 여기 우리 애들 지금 다 저기 다가 있어. 밖에 복도에 다 있는 거야. 니들 뭐야? 503. 이것들이 죽으려고 내 건 인강으로 듣고, 옆에 뭐 맛있는 거 줘? 맛있는 거 주냐? 너도 이쪽 수업 듣잖아. 너도 이거 지금 듣잖아. 훌륭한 친구네. 훌륭한 친구네. 얘는 여기 와 앉아있네. 그치? 예? 서로 겹쳤는데. 넌 수석할 거야. 넌 수석할 거야. 공법상 계약은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대는데 왜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래? 그치? 일반법적 근거가 없고요.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금 계약의 자율성에서 얘기했잖아. 법의 근거 필요 없다고요. 방금 했는 얘기잖아. 방금 1초 전에 한 얘기. 응? 응.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별법의 근거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봐봐. 그래, 알았어. 이렇게 치면 상황이 이해가 되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 법이다. 맞아 틀려? 일반법이 아니야. 거기 사법상 계약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일반법이면 왜 국가하고 지자체를 왜 나누겠어? 그렇지? 그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법상 계약을 위한 일반법은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건 행정절차법인데 행정절차법엔 공법상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계약법에 있는 내용이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지. 법률 우위 원칙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거니까.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같은 불문법에 위반돼도 공법상 계약은 위법이 맞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졌어? 이건 법치행정의 원리 첫날 수업부터 지금 뚫린 거야.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거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잖아. 공법상 계약은 법률 유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법의 근거가 없어도 상관없다. 국가계약법이 없어서도 되고, 그 다음 지자체 계약법이 없어서도 되고, 개별법의 근거가 아예 없어도 되고, 일반법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말아야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어딘가 있다면 거기에는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건 법률 유보, 지금 얘기한 건 법률 우위잖아. 법률 우위는 언제나 적용되는 거니까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마라. 소극적으로다가. 그치? 네. 그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려줘도 문제를 못 풀어. 알겠어? 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절차에 관한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행정절차법에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지 이런 내용 있지. 이거 필요해? 계약할 때? 뭐 사전통지 해줘야 돼? 상대방의 의견 들어봐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막 근거와 이유를 막 제시해야 됩니까? 이건 처분 절차잖아요. 얘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얘는 처분 절차잖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국방홍보원장을 이제 자르는 거였어요. 채용계약을 해촉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냥 우리 학생 친구였어요. 그 국방홍보원장이. 물론 우리 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친구일 수가 있겠지. 그리고 판례 등장을 했겠지. 신림동에는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많이 앉아있어. 여기니까 다 여러분들 고만고만 하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형이지만 여기서는 내 위로 찾을 수가 없죠. 물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그 옆에 법검 우리 학원 거기에 57세 형님이 합격을 하셨어. 난 진짜 궁금했지. 들어가서 3년 있을 건데 왜 들어가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야. 공무원을 한번 해보는 게 정말 평생의 꿈이었나?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뭐 그 3년 그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를 위해서 들어가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 이건 뭐였냐면 국방홍보원장, 이름 홍보원장이지 직책이. 홍보원장에서 얘네들이 국방일보를 만들어. 국방일보 본 적 있지 군대에서. 그 신문 나오잖아. 못 봤어? 그럼 무시당한 거야. 네. 뭐 했어 가서? 가서 뭐 했어? 총은 잘 쏘나? 많이 쏴? 봤어? 너 사무실에 있었구나. 포병? 너 진짜 훌륭한 친구구나. 저도 보급병입니다. 네, 보급의 달인이지, 그치? 네. 우리 부대 애들은 매일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매주 삼겹살도 항상 구워 먹어요. 요거 이렇게 잘하면 돼요. 요거 앞뒤 잘 맞춰 놓으면은 뭐든 됩니다. 예, 우리 부대는 뭐 탄약부터 기름부터 먹는 것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호텔 수준으로 애들이 매일 따뜻한 물로. 요거 잘하면 됩니다. 가라의 대마왕. 다 가라죠. 가라의 대마왕. 애들만 편하게 살면 되지. 저는 가족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요. 국방일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서 그 피바다라는 혁명 가극이 있어요. 피바다. 이름 예쁘죠? 봤어요, 피바다? 못 봤어요? 북한에서 나오는 거 저는 다 봤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온 거예요. 끝났어요. 뭐 어때? 인전 얘기 옛날에 본 건데 뭐, 그렇지? 요즘엔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요즘은 인터넷 다 볼 수 있는데도 뭐 요즘엔 그닥 의지가 없어서 안 봅니다. 그런데
그 피바다 그걸 있잖아. 그 국방일보에다가 그 기사를 실으면서 북한에서 뭐 그런 걸 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쌍따옴표를 쳐야 돼요. 북한에서 이렇게 말했다. 쌍따옴표를 쳐야 되는데, 근데 그 국방홍보원제 직원들이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쌍따옴표를 안 쳤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방홍보원이 북한을 찬양하게 돼버린 거야. 북한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런데 그 쌍따옴표 뺐으니까 우리의 의견이 그것다가 돼버린 거야, 상황이. 그래서 문제가 엄청 커진 거야. 그때 그 문제 제기한 놈이 누굴까요? 딱 봐도 이렇게 문맥 보면 보이잖아. 따옴표가 들어갈 곳이 안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도 자유당. 네, 쓸데없는 거 시비 거는 건 다 자유당이죠. 그죠? 그래서 잘렸어, 국방홍보원장이. 잘렸는데, 자르면서 해촉을 하면서 나를 왜 자르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왜 제시 안 했냐? 이러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는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처분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그 국방홍보원장 사건 때문에, 해촉 사건 때문에 이런 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행정청의 승인 확인 뭐 이런 걸 동의를 받아라, 또는 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죠. 그죠? 개별법에 근거 있으면 법률 우연칙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럴 땐 위법해질 수 있고, 그 다음 형식 요건. 우리 사법상 계약을 맺을 때도 우리 구두계약도 하죠. 구두계약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두계약 다 됩니다. 문서로 하면 좋고 그냥 바람직하다. 그 정도까지고요. 적법 요건, 내용상 적법 요건. 우리가 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상 적법 요건이라고 하면 두 개지.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두 개죠. 위에서 계약 자율성 원칙 얘기할 때 나왔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법률 우위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돼도 마찬가지다. 위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수성 보시게 되면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나 해지를 할 수가 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뭐예요? 해제와 해지. 우리 처분해서 취소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봐요. 취소하는 거.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는 건 직권 취소야, 철회야?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 위성소 적발장. 이거죠. 위성소 적발장에서 직권 취소는 위성소, 소급표. 그죠? 그 다음에 적발장. 이거는 철회. 이거는 장례효. 이렇게 되죠. 지금부터 없는 거야. 그러면 철회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야. 하면 직권 취소지. 해제는 직권 취소하고 대응되는 거야. 해지는 철회하고 대응되는 거예요. 해지는 지금부터 없는 거예요. 해제는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문제 안 되려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냥 해제를 해버리고요. 계속적인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없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공익상 이유로 사정 변경들이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이 계약사항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가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이게 완전한 의사의 대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릴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취소할 수 있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맺은 계약인데 공익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인 쪽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공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자유로운 상황이. 공익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입니다. 국가하고 나하고. 근데 또 다른 공익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새로운 공익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취소,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기존에도 공익이고 지금도 공익이잖아.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맺었고 공익 목적으로 해지하는 거야. 공익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맺었는데 얘가 사익 추구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사인이. 근데 어떨 때만 허용된다고? 공익과 관련이 없을 때는 허용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건 지금 공익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용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인은 일방적인 취소를, 해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닌 겁니다. 다음 마지막 계약 해지, 계약의 하자.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들 없다고 했고 그 중에 공정력 없다. 공정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법에 위반되면은 위법하고 그냥 바로 무효죠. 무효가 돼버리고, 이러한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다툴 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 1번, 2번, 3번, 4번요. 행정상 법률관계 1번 권력적 공법관계는 분쟁을 뭘로 해결해요? 항고소송. 비권력적 공법관계는 뭘로? 당사자 소송. 행정사법관계는 뭘로? 민사소송. 네. 그 다음에 순수한 사법관계는 뭘로? 민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도 어쨌든 사법의 형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 다만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사법은 뭐야? 목적은 행정목적, 공익목적, 그 다음에 행위 형식은 사법의 형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공법적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형식은 어쨌든 행위 형식에 그대로 대응해서 소송의 형식도 민사소송이 되는 게 맞다라고 했죠. 네.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공법상 계약은 합동행위도 마찬가지고 계약도 마찬가지고 비권력적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는 당사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상 사실행위. 네, 사실행위 뭘 말해요?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우리 시간 30분밖에 없네요. 빨리 해야겠다. 사실행위의 반대말은 뭐야? 뒤에서 뭐 던져 빨리 해야 돼. 뭐로 자꾸 떠들면 대답을 안 하잖아. 응? 법률행위 아닌 거 같지? 응. 법적행위죠. 법적행위. 법적 효과를 동반하면 법적행위고 법적 효과를 동반 안 하면 사실행위죠. 근데 그 법적행위에 의사작용이 개입되면 법률행위고 의사작용이 개입 안 되면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행정행위에서도 다 마찬가지다. 그랬죠?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행위, 사실적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미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는 그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입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까?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렇죠? 원래적 의미의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 법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다. 수인 하명이다라고 했죠.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사건. 무슨 사건? BBK 김경준 씨 사건. 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BBK 얘기 나오면 기분 막 되게 흐뭇하잖아. 그냥 아빠 미소 막 지어지고 그냥.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이제. 뭐야, 300억인가 600억인가 또 나왔죠? 계속 나와라, 이 새끼야. 박근혜가 얼마 맞았나요? 1800억 맞았나?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면 감옥 갑니다. 대통령 왜 하고 싶어? 근데 감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어느 대통령이요? 다 자유한국당 대통령들이잖아. 감옥 간 사람들은. 그죠? 다 자유한국당 소송이에요. 쓰레기통에서 대통령 나오면 쓰레기통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걔네들은 정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고 만든 당이에요. 걔네 당원 당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국민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뻥쳐도 되죠? 왜? 걔들도 뻥치니까. 그럼 상관없잖아. 서로 뻥치고 살자.
근데 있잖아. 두 개는 알고 있지. BBK 사건에서 뭐라고 했어, 대법원이? 수인함명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사실 법적 행위죠. 그럼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볼까? 먼저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뒷페이지에서 보면, 189페이지 2번 보세요. 그럼 아주 3번 위에. 지금까지 자유당과 관련돼서 내가 이번 강의에서 했던 말은 전부 뻥이었습니다. 이 얘기 왜 한 거냐면 걔네가 나 상대로 걸면 웃자고 한 얘기라고 마지막 수업을 들어보세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말이야. 뻥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집행적 사실행위하고 독립적 사실행위하는 게 있죠. 집행적 사실행위 뭔지 보세요.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집행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사실행위다. 그냥 혼자서 독자적으로 행해지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집행이 있다 없다. 이것만 나누면 돼요. 어떤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집행적 사실행위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건 그냥 독립적 사실행위입니다. 간단하지? 근데 옆에 뭐라고 돼 있어? 괄호에. 일반적으로 앞에 건 권력적 사실행위고 뒤에 건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때는요. 요 연결구도를 기억해 놓으세요. 연결구도를 기억해 놓고 나서 집행적 사실행위로 보이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하시고 그다음 독립적 사실행위로 보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말을 하시라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집행이냐 독립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수인하명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집행을 참고 견디라 이거였습니다. 강제철거 생각해봐요. 포크레인이 들어오잖아 우리 집에. 그죠? 포크레인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물리적 집행위가 있죠? 그러면 집행적 사실행위야? 아니면 독립적 사실행위야? 집행적 사실행위잖아. 포크레인이 오고 있잖아.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행정지도. 이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만나갖고 사회복지학 공부해보고 싶어. 밑에서 지금 계속 이게 원래 오늘이 형님 강의실인가 봐. 왜 뺐냐 그래서 난 보강 아닌데 내 거야. 네. 딴 데로 가. 미안해. 그게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정말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내가 뭐 이렇게 푸드뱅크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 푸드뱅크 이렇게 빵하고 도시락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다고. 어려운 분들 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지 뭐, 그지? 내 할 일을 하면서 저녁 시간 남은 시간 이용해서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럴 땐 또 조심할 게 있지. 그래서 우리 그냥 마음 좋은 의도에서 그냥 한 건데. 그럴 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만 드려야 된다는 거야. 배가 고프다고 2개 달라고 해도 2개 드리면 안 된다고. 반드시 1개를 드려야 된다. 이유는 만약에 쟁여버리면 어떡해? 안 먹고 안 드시고 쟁였다가 다음날 먹겠다 하면 그거 상하거든요. 상하면 오히려 일이 복잡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버리시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배고프시지 마시라고 갖다 드린 건데 아파 버리시면은 그러면 이건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 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무조건 1개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사회복지학에는. 오, 아주 디테일해. 괜찮은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수업 끝나고 그 얘기를 한 2시간 들었어. 더 해봐. 형 이건 어떻게 해? 막 이거 이거 그렇구나. 야, 행정법보다 그쪽이 세계 우리 일상 이제 삶과 생활과 밀착도가 밀착성이 훨씬 높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법적인 문제 나오면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쪽은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강의 끝나면 다니면서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벽지발라드리고 막 이렇게 바퀴벌레 잡아드리고 막 진짜 하나씩 잡았거든. 파리채로 이렇게 잡아드려야 되는 거야. 이것도 또 기술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보세요. 강제철거가 들어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집행행위 있죠? 화염병 던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아니, 오늘은 웃지 마. 지금 20분 남았어. 웃으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 참아야 되지. 수인 의무 부과 있잖아. 수인하명이지. 어디에서 수인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를 우리가 지금 땡겨내고 있습니까? 집행행위 부분에서 땡겨내고 있잖아요.
그쵸? 집행을 참으라는 겁니다. 집행을. 그래서 제가 집행적 사실행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연결시키는 이 구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가서 공무원이 가고요. 예, 여기 목욕탕 요금 좀 인하하세요. 통일벼 좀 심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독립적 사실행위죠. 뭐 물리적인 행위가 없잖아 지금. 물리적인 행위가 그냥 말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럴 땐 비권력적 사실행위,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188로 188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적 결과만 발생시키는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쪽이 되는 거고요. 두 개로 우선은 나눠진다. 권력적 사실행위 쪽 보시게 되면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법령을 바로 집행할 때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철거 명령을 했는데 안에서 대집행 실행을 들어가서 강제철거를 들어간다. 이러면 뭘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거 명령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있는 거죠. 행정행위를. 뭐 이런 건 어때요? 저기 우리 영업소 폐쇄 명령 이런 거 있죠. 영업소 폐쇄 명령 우리 영화에 나오는 거 나이트 영업소 폐쇄 명령 하면 안 하면 가서 막 강목으로 엑스바 쳐버리고 막 하는 거. 실제로는 엑스바 안 친다고 했죠. 그냥 영업하지 않아요. 이렇게 A3 크기입니다. A3 크기.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그 형식 되게 중요하거든요. 글자 폰트 막 바꾸면 안 돼. 난 지금 여기서 패스원이 뭐 이렇게 여기다가 문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아씨 니네가 쓰는 폰트 너무 못생겼어. 막 그러고 내가 막 바꾸거든. 이게 더 이쁘잖아. 막 이렇게 보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쓰실 때, 제가 보통, 우리 밖에 있는 책들이 로마자 쓰고, 아라비아 쓰고, 뭐 양가로일 쓰고, 그 다음 반가로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내규의 순서가 달라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A3를 갖다 붙여요. 그 이제 영업소에다가. 이렇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폐쇄해라! 했는데, 폐쇄를 안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강제. 직접 폐쇄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뭡니까? 역시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거죠.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는 하명 처분을 집행하는 집행적 사실행위가 되는 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그렇게 되면 그럼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뒤에는 부정설은 우리가 사실 신경 쓸 것도 없고 처음에는 이 수인하명설하고 긍정설하고 사실 상당히 팽팽했어요. 팽팽했는데 이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니? 행정행위였지. 이게 이렇게 행정행위였고, 처분이 어디까지였었어? 처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처분이고, 처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처분이다. 요게 처분이다. 이렇게 처분이고, 얘가 처분이고. 이렇게 하면, 위에 게 1원론이야, 2원론이야? 1원론이지? 우리가 궁금한 건 처분이야, 행정행위야? 궁금한 건. 처분이지. 실정법상 개념. 그쵸? 이게 1원론. 처분은 행정행위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거다. 실체법적 개념설. 2원론. 얘는 처분은 행정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쟁송법적 개념설. 언제나 다른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설은 밑에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아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도 사실행위의 일종이니까 행정행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가 되는 거잖아. 얘는 사실행위니까 이쪽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처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걸 뭐라 불러요? 형식적 행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수인하명설은 아예 행정행위에 의무부관 하명 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인하명설은 1원론의 발을 딛고 있는 거고 긍정설은 2원론의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팽팽했었단 말이에요. 팽팽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판례가 정리 한번 들어갔죠. 판례가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부정설은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 아닙니다. 종전판례는 단수조치. 이건 뭡니까? 공급 거부죠? 공급 중단인데 공급 중단도 공급 거부의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급 거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수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각하를 안 시키고 받아줬단 말이야. 받아줬다는 것은 그것을 처분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다라고 판시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밑에 있는 헌법재판소 요거였어요. 이거 우리 구제법에서 했던 거죠. 헌재는 서신검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리고 이것은 처분이 맞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근데 최근에 대법원이 2년 전에 이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BBK 사건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아예 그냥 수인함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분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걸 생각해봐요.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을 했어요. BBK 김경준은 면회 올 때마다 교도관 따라 붙고 옆에 앉아갖고 다 듣고 녹화하고 녹음하고 다 해! 라고 교도소장이 그 사람을 지정해버렸습니다. 집행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정만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경준이는 따라 붙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교도관이 가서 녹음 녹화를 할 거 아니야. 이 녹음 녹화를 하는 행위까지 합쳐져야지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녹음 녹화를 실제로 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야지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 행위가 성립된다. 이건 하나의 행위다. 두 개가 결합돼서 하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하고 녹화하는 행위가 들어있으니까 집행행위가 있는 거지. 녹음하고 녹화하는 행위가 있죠. 그럼 뭔가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있잖아 지금. 물리적인 집행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김경준이가 너 이 새끼야 나가! 이래도 돼? 안 돼요. 여기서 녹음 녹화하고 있으면 하고 있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뭐 많이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녹화를 하고 있죠. 녹음을 하고 있잖아. 뭐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저거 있잖아. 중간에 판막이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쓰고 지우면 돼요. 한두 번 하니 우리 그치? 선수끼리 그거 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로 쓰고 태우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바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녹음 녹화라고 한 거예요.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녹음 녹화를 참아야 됩니다. 김경준은 참아야 되죠. 그 사람 내보낼 수 없습니다. 교도관. 그러니까 수인 의무 부과는 하명 처분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인 하명이라고 말을 해서 판례가 이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집행행위 있죠? 집행적 사실행위니까. 그 다음에 수인 의무 부과하죠? 그래서 수인 하명하고 집행행위, 집행행위하고 수인 하명. 그러니까 그 집행행위 자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하고 행정행위가 결합된 거고 그 중에 행정행위 부분, 그 수인 의무 부과하는 부분 여기서 법적 효과 발생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행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행정행위 부분에서 법적 효과 발생시킨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뭐가 없어요? 집행행위가 없어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아무런 집행행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이건 진짜 이거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진짜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처분이 아니고요. 일로 들어가게 되면 처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건축신고,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니고 그냥 사실행위잖아. 단순 접수행위잖아. 근데 사실행위를 거부했으면 그것도 사실행위인 거잖아. 원래는 처분이 아닌 거죠. 근데 시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간호사업 제한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판례가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거. 그런 게 뭐야? 사실행위인데 절대 처분 아닌데 행정행위 아닌데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행정행위 아닌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에는 포함된다.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원칙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X고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사실상 강제력에 계속성을 미친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도 있습니까? 명단 공표도 있잖아요. 명단 공표. 그거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또 분명히 그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였었잖아. 기억나죠? 명단 공표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수설은 비권력적. 그런데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죠.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정지도 바로 뒤쪽에 또 나오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행정절차법에 신입처지회가 있죠. 신입처지회. 행정지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이야? 너무 어렵나? 그래? 역시 넌 천재야. 행정지도 누가 웃었니? 예? 야, 오빠한테 천재라고 했는데 너가 웃었냐? 형한테 천재라고 했는데 좀 이따 묵상 한번 가. 내가 좀 이따 뿅망치 빌려줄게. 뿅망치. 행정지도가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48495051 이렇게 있어요. 48495051 이렇게 있습니다. 48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행정지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1항이 있고 2항이 이렇게 있는데 1항은 둘로 나눠요. 전단, 후단 이렇게 나와서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소 침해 원칙,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례 원칙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 뒤에서는요. 행정지도는 뭐야? 그러니까 지도 권고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공부 이렇게 해보는 거 좀 어때? 아까 전에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11월 올 때까지 놀지 말고, 놀면 어떻게 돼? 놀면 다음 내년 기본 이론 강의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놀지 말고, 하프를 살살 돌리면서 좀 감각 좀 유지하고 있어. 그냥 내가 권고한 거지 하명한 게 아니잖아. 물론 난 행정처이 아니지만, 그죠? 그딴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권고한 거지. 그럼 뭐야? 안 따르면 그만인 거야. 알겠어요? 따르십시오. 하명입니다. 그래서 안 따르면 그만인 거야. 그게 여기 있는 거야. 임의성의 원칙. 임의성의 원칙. 강제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 임의성의 원칙.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 임의.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좀 해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막 불이익 조치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새끼 봐라. 안 해? 그래, 해보는 게 어때? 난 지금 너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웃으면서 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렇게 스케치북 딱 들고 있는 거지. 안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보는 게 어때? 또 있는데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안 되죠.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럼 상대방한테 사실상 강제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명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입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하면 안 된다. 거꾸로 돌려봐요. 거꾸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성립시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불이익조치가 있다면 더 이상 행정지도는 아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건 처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거든. 반대로 어떻게 본다고? 행정지도는 임의성의 원칙. 저 임의성의 원칙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거든. 이것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거를 지금 반영한 게 2항이야. 2항에서 그러니까 불이익 조치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임의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임의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행정지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더 이상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 거지. 그러면 그건 처분인 거라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판례가. 알겠어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49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서면교부 요청권이라는 게 나와요. 서면교부 요청권.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건 반대로 해석해봐.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행정지도는 말로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야. 구두로 할 수도 있구나. 구두로 할 수 있으니까 문서로 해달라고 하면 문서로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근데 그냥 지가 안 따르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 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또 사람이 또 못 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말을 막 던지는 홍준표, 그다음에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의견 제출 요청권, 의견 제출 요청권, 요구권. 나 미쳤나봐요. 위에 요청권 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의견 제출권, 의견 제출권. 지금 홍준표 생각하다 그랬어요. 의견 제출권. 그러니까 행정적 안 따르면 그만이야. 싫어, 하면 끝내야 되는데, 또,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좋아요. 막 또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러잖아. 그치?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한테 행정 지도를 하고 싶을 때는, 한 방에 공표한다라는 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표한다. 몇 조? 4849-5051. 알겠죠? 저는 홍준표 선배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선배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일 존경합니다. 마지막 5분 남겨놓고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아무 문제 없는 수업이었어요. 그렇고요. 그렇고. 그래서 행정지도 저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보라는 거예요.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실상 강제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처분성 인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 뭐라고 불러요? 형식적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다. 집행과 독립은 아까 했고 근거와 한계 보도록 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법률유보 적용되겠습니까? 수인 의무 부과는 하명이잖아요. 그렇죠? 침익적 작용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요. 안 따르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도 가지고 생각하세요. 행정지도 가지고 생각하면 법의 근거가 따로 필요 없다고 했죠. 행정지도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독일 애들이 만들었어요? 프랑스 애들이 만들었어요? 쪽발이가 만들었어요. 누가? 왜 남한의 사람은 그렇게 막 폄하해? 쪽발이가 뭐야? 일본 분들이 만드셨죠. 그 다음 사실행위 앞에 공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작용은 당연히 법률의원 측 적용을 받죠. 받기 때문에 위반되면 위법이고요. 위반되면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니까 이제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뭐 원래부터 효과도 없고 법적 효과도 없고 바로 무효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190페이지로 가시면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대상적 격에는 문제 없죠. 소송 제기하는 데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 협의 수익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세 개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나오면 무조건 세 개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첫 번째 대상적 격, 두 번째 협의 수익, 세 번째 집행정지.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대상적 격 문제가 나올 테고, 두 번째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집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때문에 협의 수익 문제가 나올 거고, 협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정지에 대한 질문이 같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협의 소익 부분입니다. 협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는 다른 이름이 뭐라고? 집행적 사실행위. 그러면 이 집행은 강제 철거 떠올려봐. 금방 끝나겠죠. 그 다음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생각해봐요. 금방 가둬버리면 끝나겠죠. 그래, 이게 금방 끝난다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이 종료가 돼버리게 되면 수인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도 종료가 돼버리는 거고, 효과가 소멸돼 버리면 효력은 소멸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인데 이미 효력이 소멸해버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미 목적 달성, 더 이상 이 소송은 필요 없다. 협의 소익이 흔결돼서 깨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협의 소익 문제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집행은 금방 종료될 것이고 그러면 효력이 소멸될 것이고 협의의 소욕이 깨질 것이다. 뭐라고?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이것 때문이라고요. 단기간에 종료되는 이 특징 때문인데 그러면 나눠보라고요. 종료가 된다, 안 된다. 종료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예, 종료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상황에서 뭘 보시냐면 계속적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 철거를 해가지고요 집을 부셔버렸어요. 계속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강제 격리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갇혔습니다. 계속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진주교도소로 이송당했습니다. 계속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를 수거해서 다 불태워서 폐기해버렸습니다. 계속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불태워버리고 철거해버리면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나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둬버리게 되면은 그럼 나 그 안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라는 계속적 성질이 있죠. 나를 진주교로 보내버리게 되면 진주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 성질이 있죠. 있냐 없냐 나누라는 거예요. 예, 없다 있다 이렇게 나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속적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말이에요. 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못해? 못하면 소송은 왜 하나? 그치? 예.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래 못한다고 판단 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송 조치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어요. 나 안양교도소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느냐? 회복시켜 놓을 수 없다면 또 이 소송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눠가지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결론 내려보세요. 아직 종료 안 되고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아직 종료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협의 수익 있죠. 그죠? 종료가 됐는데 계속적 성질이 있는데 내가 승소하면 돌아갈 수 있네요. 돌아갈 수 있으면 이 소송 협의 수익이 있죠. 현재 계속적 성질이 있는데 원상 회복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협의 수익 없죠. 종료가 됐는데 계속적 성질 자체가 없네요. 강제 철거, 살모넬라병, 그 즉시 강제 이런 거 협의 수익이 없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럼 뭘 치고 들어온다고 한들 다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강제격리 같은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면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손해전보.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지 간에 말입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거 떠올라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에서 직무행위란 무엇인가? 직무행위,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광의설이 통설판례, 광의설은 공법행위. 그에 따르게 되면 그게 권력행위냐 비권력행위냐 법적행위냐 사실행위냐 자기행위냐 부자기행위냐를 모두 불문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모두 불문하기로 했죠. 그 안에 뭐 들어갑니까? 권력, 비권력, 비권력, 법적 사실의 사실,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직무행위 포함 다 돼요.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 충족하면 손해배상 됩니다. 직무행위로부터 모든 건 시작입니다. 국가배상에 대한 논의는 모든 게 직무행위로부터 상황을 출발시키시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아니어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죠. 공권력의 행사니까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때문에 어떤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 법의 근거 있으면, 그죠? 있으면 될 수도 있죠. 가구제 수단, 집행정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소가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은 문제 없는데 협의의 수익 인정될 때 취소 제기하거나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을 테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뭘 뚫어야 됩니까? 핵심적으로 대상적격, 처분성을 뚫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소송이나 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면, 오케이? 있으면,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될 수 있으면, 그러면 집행정지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본대회급 복명의 본. 그죠? 본대회급 복명. 본대회급 복명의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이 계속. 이 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걸리는 건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협의의 수익은 권력적 사실행위 쪽 얘기하는 거고요. 예, 뭐 위법한 결과 상태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청구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한데 출제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처분성 인정되면 공권력 행사 맞죠? 처분이면 공권력 행사 맞고요. 그래서 뭐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예, 이미 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협의의 수익이 없어서 그럴 때 뭐 제기할 수 있어요? 보충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죠. 보충성 원칙 요건 기억나죠?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그 다음 기본권 침해, 직접성, 세 번째 보충성 원칙. 공권력 행사 맞고 처분이면,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 충족시키면 예, 헌법소원 심판도 가능하다. 마지막 앞에서 다 한 얘기해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행정지도 봅시다. 행정지도 그냥 알려주는 거죠. 191페이지 행정지도. 행정지도 아까 이거요. 48495051 요것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 사실 끝난 겁니다. 48495051입니다. 48495051 네, 내용 보세요. 행정기관이 자신의 소관 사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도나 권고, 조언, 요청 뭐 이런 표현 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행정지도에 해당을 한다.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 협력만 구하는 겁니까? 임의적 협력만 구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면 그건 하명입니다. 이거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누가 만든 거라고? 쪽발이가 만든 거라고. 쪽발이가 행정법을 가지고 장난질한 거라고 했죠. 처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법의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살짝 피해보고 싶은 거지. 살짝쿵 피해보려고 이것들이 지네들의 멍청한 국민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위정자들이 걔네들 국민을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국민 애들은 문제 없어요. 걔들은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은 정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팽배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을 때가 있었죠. 왜? 우리나라도 그 촛불 집회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일본 수준으로 무관심이 아주 극도로 달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민주당까지 막 그때 몇 번을 시도했나? 4번인가 5번을 한번 정치에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유도를 하려고 별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먹힌 거죠. 마지막에 먹혀서 겨우 살린 겁니다. 지금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솔직히 몇 년 안 됐죠. 뭐 다들 막 우리 막 가서 제발 투표 좀 해주세요. 가서 얼마나 손 붙잡고 우리가 막 빌고 그랬습니까? 사람들한테. 다 뭐라고 했어요? 바빠. 막 뉴스는 맨날 공항은 북적이고 있음 막 이러면서 선거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은 선거 안 하면 쓰레기로 취급받잖아. 우리는 그만큼 선진국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들을 뽑는 것은.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뽑고 싶겠지만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전 천직이 선생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알지? 그 다음에 기능을 보시면 안 보고 싶었냐? 법령의 불비를 보완하여 공법상 계약이랑 똑같아요. 이건 좋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 일본 애들이 법이 없는 곳에서 장난질하려고 만든 기재가 행정지도였다고. 근데 우리는 갖고 와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 이걸 또 이렇게 좋게 쓰잖아. 그리고 우리가 되게 훌륭한 민족인 거예요. 그렇죠? 우린 갖고 와서 고쳐 쓰잖아, 이거. 그렇지? 아주 나쁜 생각이 많이 묻어 있는 건데 행정지도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유당 빼고.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공권력으로 해서 회피도 됐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입니다. 48조 1항 후문. 임의성의 원칙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가 맞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게 몇 항이라고? 2항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임의성과 불이익조치 금지는 사실은 한통속입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 돌리는 거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문제는 항상 이걸로 나와요. 행정 지도인데 권고, 지도, 요청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눈에 보이기로는 분명히 행정 지도인데 이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니? 이걸 물어볼 거거든. 처분이니?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거 있니? 이걸 보세요.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니? 봐봐. 예정돼 있으면 처분 맞네 이렇게 가는 거고, 불이익조치가 없으면 여전히 그냥 행정지도네, 처분 아니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처분성에 대한 문제는 방금 앞에서 봤던 그 비권력적 사실행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그죠? 그래서 192페이지 로마자 4번 가시면 종류죠. 조성지도, 조정지도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의미도 없고 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성적 지도, 그거 갖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정법의 기본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행정법은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건 쌈꾼 학문이라고요. 쌈꾼 학문,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중심이에요. 행정학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더럽다, 지워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종류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규제적 지도입니다. 규제적 지도. 사인의 어떤 행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규제를 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과연 불복할 수 있을까? 이 규제적 지도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먼저 그쪽에다 별표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법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겠는가? 근거 필요하겠습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률여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서 행정지도라는 특화된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버렸지. 들어와버리면 저기 뭐가 보여? 불이익조치 금지가 보이지? 그거예요.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이 미칠 때는 이건 이제 사실은 행정지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고를 때는 처분이고 고를 때는 침익적인 거잖아. 고를 때는 의무 부과는 하명처분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하명처분이나. 고를 때는 법의 근거도 필요한 겁니다. 고를 때는. 그래서 처분성 인정되면 법률여부도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뭐라고? 처분성 인정되면,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을 미치고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동시에 법률여부도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고, 법률 우위 원칙이야 뭐 다 적용되는 거 똑같고, 행정지도의 원칙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그러네요. 193페이지 가시게 되면 첫 번째 48도이랑 전문입니다. 전문에 뭐 있어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라. 비례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뭐 행정지도인데 비례원칙이 뭐 꼭 필요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48조 1항 전문에 비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그 다음 임의성 원칙, 불이익조치 방금 말씀드린 얘기고, 그 다음 행정 지도할 때 공무원은 뭔 짓을 하든 자기 신분 밝혀야 돼요. 그죠? 뭐만 보여주면 된다고. 우리 대집행 얘기할 때도 대집행 책임자 갖고 뭐예요? 공무원증 보여주면 되는 거야. 공무원증. 공무원증. 뭐 시험 합격하고 보여줘요. 저한테. 그래? 보여줄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알았어. 사진 찍을게. 그래서 찍으면 되지 뭐. 너무 많이 봐서 별 감흥이 없음. 그런데 막 놀라는 척 해줄게. 막 이 공무원증이야? 뭐 이렇게 할게. 다 할 수 있어. 난 뭔 짓은 다 할 수 있어. 나가서 전단지도 뿌리는데 뭐 난 못하는 게 없어. 뭐든 합니다. 필요하면. 그래요. 공무원증 보여주세요. 신분을 밝히세요. 행정지도할 때. 그다음 서면교부 요청권이 있었죠? 말로 할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로 할 수도 있다. 그냥 말로 했는데 문서로 해주세요. 그러면 문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49 5051에 50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그렇지? 뭐예요? 행정지도, 서면교부 요청권, 지면에 공,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가 맨 위에 행정지도잖아요. 맨 위에 이렇게 48. 얘가 행정지도죠? 행정지도 이렇게 있으면은 지면의 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면의 공,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지면의 공, 지면 위에 공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행정지도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도 방식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법성 조각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요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실제 판 가격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시지가대로 그냥 신고하시면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실제 판 가격은 만약에 1억에 팔았다. 근데 공시지가대로 하면은 뭐 1,000만 원에 판 걸로 된단 말이야. 가격이 현재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이면은 1억에 대한 세금의 10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만 세금을 낸 거죠. 예. 그럼 얘는 위협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위협한 행위를 한 건데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한 거야.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갑의 잘못한 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위협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라고. 이유는 왜 그러겠어? 행정지도는 원래 안 따라도 되니까. 지가 따른 거야. 네가 그냥 바보임을 인정하세요. 바보 인증 막 이렇게 등짝에다 바보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돼요. 그런 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 그렇지? 예. 애들 막 등에다가 바보 인증 막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모르고 다니면서 막 계속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돌아다니고, 예.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원래. 그렇지? 네. 그다음 처분성 인정되면 소송 심판 제기할 수 있는 거 맞고. 아까랑 똑같아요. 앞에 사실행위랑 직무의 행위 범위 안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포함되니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인과관계를 좀 주목해 보세요. 인과관계를. 판례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판례가 여기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긴 하거든. 그냥 우선은 인과관계 기본 교수님들 견해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임의성 원칙이죠. 안 따라도 그만이죠. 근데 내가 따라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통일벼를 심으세요. 통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반통일벼보단 낫겠지 생각하고 통일벼를 심었는데 쫄딱 망했다. 야, 네가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망했잖아. 딴 거 할걸.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한 거야 하면서 지하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되겠냐 이거입니다. 되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 나한테 그냥 권고한 거예요. 너나 심으세요 하고 끝냈으면 되는 걸 쥐가 심은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럴 땐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인과관계 옆에다가 불법 행위라고도 써놓으세요. 위법행위. 위법행위로 문제를 출제하는 분. 전혀 설득력 없는데 그렇게 출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다음 손실보상은 뭐 자기가 동의에 따라서 한 거니까 참을 수 없겠어요? 지가 원해서 자기가 의욕한 거예요. 그에 따른 리스크는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라고 성립될 수 절대로 없고요. 뭐 사실상 강제력 결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뭐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공권력 행사 맞다. 알겠지? 행정지도처럼 보이는데 권고 요청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공권력 행사가 맞다. 아직 안 끝났어 이놈 새끼들 가지고 그냥 내가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내는 거지.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전달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한 게 지금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골격 잡는데 집중을 한 거예요. 사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여러 범위가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냥 다 거론을 해버리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오래 하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잘라가는 게임이 훨씬 더 빨리 끝난단 말이에요. 기본 이론 강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말입니다.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기출이야. 그러면 한 이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부분이. 근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출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면 판례는 어디까지? 판례가 여기 정도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판례 여기에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길다. 이거 딱 5대5 잡고 싶었는데, 그치? 네, 5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5 이렇게 하고 싶었. 잘 안 됐네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할 시간이 어디 있니? 그치? 5 이렇게 해봅시다. 5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학원하고 기획한 심화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회의를 했죠. 우리는 회의주의자니까. 이게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심화 이론 강의.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또 다시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기출연습 교재에 있는 1년 번호 그대로 연결시켜서 비교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한 다음에 우리 지금 테마가 끊어져 있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판례가 이 테마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완성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론하고 기출하고 판례하고 총 3일체 잡아주는 거. 그게 심화 이론 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령집을 드릴 거예요. 법령집을. 그래서 법령집을 가지고 심화 이론 때는 지금은 그냥 거의 뭐 법을 거의 보지 않으면서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법령집을 막 돌리잖아? 그러면 또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지금 다 소화해야 되는 줄 알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법령집 보면서 법조문 직접 확인합니다. 직접 눈으로 다 찍을 거예요. 눈으로. 몇 조 피세요. 그 내용은 몇 조에 있었던 거죠? 몇 조 피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게 이거였었잖아. 그럼 기출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판례 남은 거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해서 법령집에 발 딛고 기초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게 우리 3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심화 이론 강의가 월요일, 화요일 오전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오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본 강의가 뭐 정말 이상하게 돼갖고 무려 4달의 대장정을 왔는데 뭐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게 너무 오래 했다. 그렇죠? 왔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3월, 4월에는 다시 촬영은 없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5월, 6월 촬영분으로 다시 인강에서는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심화 이론 강의는 3월 12일부터 다시 바로 연결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